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 끝나면 안 돼요. 모의고사를 끝나고 뭘 해야 돼요? 오답 정리를 해야 돼요. 오답 정리 3번만 해봐요. 그러면 점수가 한 번 할 때마다 20점씩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점수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안 나오면 집어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오답 정리를 해야 돼요. 오답 정리를 3번만 해요. 5월달, 6월달, 7월달 3번만 하면 무조건 7, 80점으로 올라서 가요. 맨날 나오는 문제 행태가 똑같거든. 그러면 1번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봐봐요. 다음 중 영어 정의로 가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봐봐요. 자, 경계란, 그렇죠. 경계란. 여기 뭐예요? 곡선이에요, 직선이에요? 직선.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이러면 1번 지문은 X가 되고요. 자, 2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2번은 지적 재조사 측량. 여기 봐봐요. 그냥 요것만 잡다가 요 부분에 대해서.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게 틀렸죠. 뭐예요? 지적에 관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심해서 우리가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지문에 대해서 토지의 표시 동그라미 쳐봐요. 자,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사실. 여기 좋아요. 근데 요 자리를 조심해야 돼. 자, 사실 경계점 좌표 앞에 경계점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요 경계점이 아니라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경계 또는 좌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경계 또는 좌표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1번도 X, 2번도 X, 3번도 X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지문에 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자, 4번 지문에 대해서 우리 간평 문제 올해 또 출제됐어. 연속 지적도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26개 때 또 2.5점짜리면서 그러면 연속 지적도 줄쳐놔봐요. 연속 지적도. 자, 측량의 그러면 전산화된 동그라미 여기가 포인트고 여기 봐봐요. 없는 도면. 단학원 모의고사는 요거 있는 도면으로 장난을 쳤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연속 지적도는 전산화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그래서 자, 옳은 것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근데 5번은 그러면 어디에서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5번 지문. 자, 무슨 도? 지적도. 요 자리 조심해야 돼요. 지적도.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 여기가 틀렸죠.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5번도 그러면 결론 X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 1번과 관련돼서는 기초 중에 기초야. 영어를 모르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자, 그러면 2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보죠. 자, 이거는 별표 하나라는 걸 잡아놔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이거 가장 기초적이야. 우리 공시법령을 문제를 풀 때 특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하고 부동산 등기법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부동산 등기법 줄 한번 써놔봐요. 자, 그러면 표제부 갖고 얼구가 있죠. 표제부는 몇 개월? 표제부는 1개월의 등기를 강조해. 그러면 여기에서 토지 분합 멸실 면적의 정감 지목에 있을 때 공통점은 여기는 표제부라는 걸 자기가 찾아내었어야 돼. 표제부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조한다. 1개월. 근데 최근에 바뀐 게 있어. 자, 등기법과 관련돼서는 토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죠. 그럼 토지든 건물이든 이관되더라도 여기가 틀려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표제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토지든 건물이든.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 그럼 1번은 결론적으로 X가 된다라는 것. 자, 2번과 관련돼서는 봐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줄쳐놔요. 소유권 이전 등기.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외전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대장 등본이죠. 대장 등본 동그라미 쳐놓고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 표시가 대장과 불일치한 경우에 그 등기관은 자,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각하 동그라미. 각하가 뭐예요?
거부 처분이죠. 그런데 대장 등본과 관련돼서 이렇게 연결을 해놔요. 오늘 자, 각하 사유 서류와 관련돼서 똑바로 제출해야 되는데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한다. 이거는 대장과 등기부를 불일치하면 각하 사유가 된다라는 것.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옳은 거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그러면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자리. 자, 이 자리를 그러면 몇 개 써봐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자, 멸실 등기. 자, 부동산 변경 등기. 그러면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멸실 등기, 부동산 변경 등기는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켜야 돼. 그래서 상호 일치시키기 때문에 이때는 부동산 표시, 즉 대장 등본을 반드시 첨부해 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과 관련돼서 3번 지문 보죠. 3번 지문은 오늘 오전에 수업 들은 사람은 충분히 문제를 간파할 수가 있어요. 자, 지적소관청 관할 등기소에 등기 필통지를 받은 경우 등기부에 적혀있는 여기에다 줄 쳐놔봐요. 자,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가 지적 공부와 부합하지 않을 때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 여기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정리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정리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정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무슨 통지라고 그래요? 자, 불부합 통지라는 말을 써주게 돼. 그래서 불부합 통지. 그래서 요거는 자, 오전에 아까 우리 소유자 정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3번은 결론적으로 X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4번 지문을 볼까요? 자, 지적 공부가 멸실되어 소유자를 복구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 대장 등본이나 등기부에 따라서 복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러면 어디가 바로 여기 봐봐요. 키워드. 자, 소유자 동그라미. 소유자는 그러면 자기가 권리라고 써봐요. 권리. 자, 여기 토지 대장은 사실이라고 써봐요. 그러면 등기부는 권리죠. 이질적인 게 하나가 있죠.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뭐가 빠져야 돼? 토지 대장이 빠져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시험장 가서 자기가 자꾸 모의고사를 보면서 냄새를 맡아야 돼. 그게 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4번. 그러니까 오늘 문제는 참 좋은 문제야. 다음 달 모의고사는 더 좋은 문제예요. 저는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오고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풀 수 있도록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 그러면 자기가 읽을 때 행간의 의미를 읽을 때 권리, 사실 권리니까 여기 대장 등본이 삭제가 돼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거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등가는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가로 열고 써봐요. 자, 등기 필통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등기 필통지의 대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소유권이라고 그랬죠. 소유권의 변동. 그럼 여기에서 뭐가 빠져야 돼? 저당권이 빠져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2번은 별표가 하나짜리로서 가장 우리 공시법령을 풀 때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는 문제가 바로 문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을 확인해 볼까요? 답은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2번. 자, 그래서 아까 문제 풀었던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3번에 대해서 지목 동그라미 쳐봐요. 지목은 요거는 별표가 6개짜리야. 두 문제가 늘 출제가 되고요. 자,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봐봐요. 항상 이거부터 읽어봐요. 자, 읽어봐요. 공원, 여기는 강천지.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먼저 이 뒤에부터 읽으라고. 자, 일반 공정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세관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물을 갖춘 토지로서 국계법에 의해서 공원 녹지로 결정된 곳이 공원으로 한다. 맞네요. 자, 강천지는 요 천자 동그라미. 천이 뭐라고 그랬어요? 또 다 까먹었죠? 영출이라고 그랬어요. 영출. 샘천자니까. 그럼 앞으로 가니까 영출이라는 단어는 없네요.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인절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함 및 저장 시대에 부지런 강천지에서 뭐다? 재배. 자, 그러면 2번도 맞는 문장이 되겠네.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답 동그라미. 3번 지만은 답. 앞으로 가니까 여기가 포인트네. 직접 이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식물을 주로 재배, 답으로 한다. 그러면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자 3번 대해서 우리 맞죠? 자 4번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4번 지문 자 육상의 인공적으로 자 조성된 수상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식장으로 한다. 여기 봐봐요. 양식장이라는 지목이 있어 없어? 없어. 뭐예요? 양어장이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꼭 확인하기로 했어요. 요거 동그라미잖아요. 육상. 육상을 해상으로 혼천하면 X고요. 근데 양식장이라는 지목은 없어. 양어장이지. 자, 그러면 4, 5번의 지문의 포인트는 어디죠? 바로 요거예요. 국어. 국어는 앞으로 가요. 여기다 줄잖아요. 소규모 수로. 그러니까 국어 그러면 소규모 수로. 자, 거기 국어 밑에다 인공이라고 하나 써놔요. 인공. 그러니까 인공 소규모 수로는 국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정답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다 틀린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4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4번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올해 출제 예상 문제야. 똑같이 출제될 수 있어. 자, 그러면 자, 다음 중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 경계 동그라미잖아요. 자, 올해 별표 5개짜리죠.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봐봐요. 자, 1번과 관련돼서는 요게 생각이 나야 돼. 그 옆에다 써놔봐요. 요거죠. 자,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원칙적으로 관통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예적으로 돼야 안 돼. 되죠. 한번 해봐요. 학사공도.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줄 쳐놔봐요. 자, 도시개발 사업에서 4자 동그라미. 4자 학사에서 4예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틀렸네. 아니 된다가 아니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번은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담장이나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로 표시한다. 가로 열고 약방의 감초라고 써요. 경계가 나오면 요 2번은 감초 지문처럼 늘 유입이 되는 지문입니다. 3번은 요거 조심해야 돼 또. 자,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줄쳐놔요. 자, 그러면 소유권에 따라 소유권 따로 줄쳐놔요. 그러면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뭐에 따라서?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 경계가 결정되죠. 그러면 우리 이미 배웠으니까 자, 특별한 사정이 없다. 도상 경계.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 그러면 요거는 실제 경계가 돼. 그러니까 여기 탁 체크 이렇게 돼야 된다는 4번도 맞네요. 자, 그러면 이제 4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4번의 키워드는 어디예요? 모의고사를 봤으니까. 자, 여기가 포인트네. 분할 동그라미.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 한 번만 연습이 되면. 자, 봐봐요. 자, 몇 필지죠? 한 필지죠. 분할하면 말뚝 2개 박아야 되겠네. 말뚝 2개. 이게 바로 여기에다 줄쳐놓으세요. 경계점 표시 거죠. 늘 나오는 지문이야. 자, 그러면 봐봐요. 토지 이동에 따라서 이게 최근의 문제죠. 여기에다 체크해요. 토지 이동, 지적소 관청, 지상 경계,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라는 거야. 자, 최근의 문제는 지적소 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이러면 틀려요. 어디가 키워드다? 여기가 키워드야. 지상 경계니까 지상 경계점 등록부. 경계점 좌표라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문제 4번과 관련돼서 우리 경계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걸 확인해서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정답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1번이 된다라는 거. 자, 요 정도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5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문제 5번은 써봐요. 자, 지번의 부여와 관련돼서 이거는 가정치로 본다면 별표가 3개짜리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합병에 관해서. 자, 그러면 본번의 부분을 지워서 여기 봐봐요. 남아있는 선순위 집합. 일단 몇 번이죠? 7번, 17번으로 되겠죠. 본번 중 선순위니까.
그래서 17번이 정답이 되고 혹시 단서를 한번 봐야 돼요. 6필지를 합병할 경우 합병의 지번은 단 주거용 건물은 16-1의 이체 있고 나머지는 주거용 건축물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청이라는 단어가 없죠. 신청하면 몇 번을 주죠? 16-1이야. 신청이 없다면 그냥 17번으로 간다라는 거. 자, 분할에 있어서는 주거 사무실 뭐가 있어야 돼? 자, 신청의 단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분할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부여하지만 합병은 신청이 있을 때 부여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5번도. 그러면 5번에 대해서 정답 확인하죠.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사람들이 주로 몇 번을 많이 썼을까요? 16-1을 많이 썼다고. 근데 주거 사무실 신청이라는 단어가 없잖아. 신청을 해야 16-1이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요? 4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6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6번. 다음 중 값의 토지를 300제곱미터의 일부를 동그라미 쳐놔요. 을에게 매도하기로 해서 분할 동그라미.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요거에서 포인트는 자, 봐봐요. 여기에다 봐봐요. 줄 쳐놔요. 지적 정량 수행자. 자, 을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을에는 누구한테 한다? 지적 정량 수행자. 오늘 요약집 다 끝났으니까 그러면 키워드가 이렇게 탁탁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매도할 토지가 허가 동그라미. 자, 앞에가 뭐가 나왔어요? 허가가 나왔죠. 그럼 뒤에도 허가라는 거야. 허가.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한 번만 해요. 앞에가 허가니까 허가서. 판결서라면 판결이라면 판결서가 돼요. 자, 그러면 2번도 그러면 결론 맞네요. 자, 그러면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볼까요? 분할을 했어요. 일부에 대해서 분할을 했으면 봐봐요. 분할을 측량할 때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측량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죠. 자, 4번의 분할에 따른 지번 설정은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본번의 최종 부분 다음 부분으로. 퍼펙트하네요. 완벽한 문장이 되겠네요. 자, 주거 사무실이 있으면 이때는 뭐예요?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 자, 5번 지문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죠. 자, 분할 측량을 하는 경우에 지상 경계점, 즉 분할 여기 포인트. 분할 좋잖아요. 말뚝 2개 박아야 되겠네. 그럼 툭 치면 어디로 가? 경계점 표지 줄 쳐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포인트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분할과 관련돼서 출제가 된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답을 확인한다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된다라는 거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7번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다음 중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는 지적 공부 및 토지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1번의 키워드는 어딜까요? 자, 두 군데 체크해요. 지적도, 도면의 지면 끝에 수치가 아니라 좌표 맞네요. 자, 지적도는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측량할 수 없음. 딴하고 모의고사는 자, 졸렬하게 이렇게 건쳐놨더라고. 없음을 있음이라고 건쳐놨더라고. 많이 틀렸더라고 사람들이. 없음 맞네요. 자,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경정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0.1로 등록하게 되거든. 자, 경계점 좌표는 핵심이 좌표죠. 그러면 4번에 읽어봐요. 면적은 전자면적 측정법에 따른다. 어때? X. 뭐예요?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하여튼 경계점 좌표는 절대 좌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 그래서 자, 문제 7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4번과 관련된 5번 지문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주는 토지는 여기에다 동그라미 쳐요. 아까 우리가 어떤 거 읽어요? 지축이, 재검이, 현경이 이런 것들 외웠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축이를 반드시 비춰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래서 지축이 확인해놓고 항상 여기를 확인하는 연습을 해요. 학점.
현황 청량이 아니라 확정 청량이라는 거. 그러면 이 문제는 그러면 5번 질문은 제가 의도하는 바는 지적 확정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은 다르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확정 청량을 현황 청량으로 고쳐놓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비치할 적 뭐라는 거다? 지축. 이렇게 한번 확인해 놓고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을 뭘로 바꿔야 돼?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자, 문제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축적 변경. 올해 축적 변경은 저기에다 별표 3개를 해놓고 올해 반드시 나와. 자, 최소한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번 달 워밍업을 해줘야 돼. 옳은 것은. 1번에 축적 변경을 하려면 축적 변경 시행에 토지 소유자. 자, 토지 소유자 줄 서놔봐요. 자, 이렇게 잘라요. 자, 소유자 석자, 요거 두 자, 3분의 2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축적 변경은 임야도, 여기가 틀렸네.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라는 걸 확인해 줘야 되고, 임야도는 제외된다는 걸 확인해 두셔야 돼. 자, 3번과 관련돼서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합병. 여기에서 읽어봐요. 승인을 얻어야 된다. 틀렸어요. 합병과 사업 시행에서 제외될 때는 승인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4번에 면적 증감이 있더라도 축적 변경 시행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청산하지 않는다. 요게 틀렸다는 거 할 수 있죠. 요 3분의 2가 뭐예요? 전원이야. 요거는 전원이야. 일부는 이제 요거하고 헷갈리도록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청산금 처리 절차에서는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청산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4번도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차익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여기에다 줄 서놔요. 자, 지자체. 자, 국가가 아니라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 이 정도 수준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맞았다고 그런다면 참 잘한 겁니다. 자, 정답 확인하죠. 정답은 그러면 몇 번이다? 5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9번이죠. 요거 조심해야 돼. 봐봐요. 자, 줄 서놔요. 요거죠. 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 요즘 신지 문제로 많이 두각되는 게 있어.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 토지의 표시, 건축물 표시, 토지형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 가격이죠. 근데 대통령이 정하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옆에다가 한번 써봐요. 대통령이 정하는 거.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이죠. 자, 대통령이 정하고 부동산 등기법. 요거 권리에 관한 사항이거든. 권리에 관한 사항.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좌표, 토지의 표시. 건축물 대장의 건표율, 또 건축물의 표시가 되고요. 토지형 및 규제에 관한 사항에서 토지형 계획 확인서, 지적도의 경계 맞네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가압류의 가압류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청구 금액은 결론적으로 내용이거든. 권리에 관한 내용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부동산 등기법에 권리에 관한 사항만 등기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즘 신진 문제로 올해 출제 예상 문제가 요거예요. 아주 좋은 문제거든. 요 문제와 관련돼서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럼 답 확인해 볼까요? 자,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5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문제 10번. 도시개발 사업이네. 자, 그러면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 자, 1번의 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 여기 15일 체크. 자, 지적소관청 제대로 되어 있네. 자, 2번은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요거 봐봐요. 사업은 누가 신청하죠? 사업의 시행자.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토지 소유자가 빠져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3번은 공사가 준공 동그라미. 준공될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확인하고요.
자, 그러면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종사가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을 신청하는 경우 요거 조심해야 돼요. 사업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한다. 이미 이 사업계획도 가로를 치고 이미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자, 공사가 착수한 사업시행자가 합병을 위해서 공사 준공 전이야 전에는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요거 지목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 써요. 뭐라고 써놨죠? 특례 조항이에요. 특례 조항.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답을 하시면 답은 2번이야. 그러면 이걸 자기가 연습을 자꾸 해요. 자꾸 있다 보면 저절로 돼. 1번은 15일 지적소관청. 사업이니까 토지 소유자 빠져야 된다. 2번은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사업이죠. 착공이 아니라 준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4번과 관련돼서는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공사 준공되기 전이니까 계획도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5번은 그러면 공사 준공 전에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건 특례야. 자, 정답은 확인을 했고요. 자, 11번에 볼까요? 토지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러면 1번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돼요. 자, 봐봐요. 1번은 우리 암기 코드 만들어졌잖아. 자, 1번 봐봐요. 자, 우리 등록전환은 지목 변경을 수반할 수도 있고 수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 그럼 수반하지 아니하면서 등록전환 되는 것 읽어볼까요? 옆에다 써요. 대도사죠.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형질 변경. 요 사자가 보이네요. 4 체크하고 없는 경우에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암기 코드 대도사 이걸 연습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고. 자, 이번과 관련돼서는 토지 소유자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 지적도 임야도 축척이 서로 다른 동그라미 아마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다르니까. 자, 3번의 신규 등록 신청 시 첨부할 서류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여기 확인해요. 자, 지적소관청 출처나요. 자,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 한다는 걸 그걸 생각하면서 자꾸 연습을 해달라는 거야. 자,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일부 동그라미잖아요. 일부죠. 일부가 생겼으니까 경계가 새로 생겼죠.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지적 청약을 하여야 한다. 맞네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하천 동그라미 쳐놔봐요. 하천은 지목이 있죠. 그러면 하천 부지에 편입된 경우 말소 대상이 아니라 지목 변경 대상 토지다. 퍼펙트하네요. 자, 답 확인하죠. 자,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된다라는 거. 자, 12번입니다. 다음 중 토지 소유자가 지적 성령 의뢰할 수 없는 거. 의뢰 동그라미 있잖아요. 의뢰했어요. 재검이죠. 빨리 재검이 찾아야 되겠죠. 정답은 몇 번? 5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재검. 이렇게 이제 의미를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답 확인하죠. 답은 몇 번? 5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사실 요번에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요 정도면 자, 상당히 어려운 거야. 시험장 가면 더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꼼꼼하게만 암기해 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이제 등기법이겠죠. 자, 13번 우리가 한번 보죠. 자, 등기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써봐요. 등기 허령 문제는. 자,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바로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네.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번은 읽어봐도 되고 2번이 자주 출제되죠. 2번 뭐라고 써놨는지 봅시다. 같은 구 출처나요.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 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확인하는데 특히 봐봐요. 5번을 확인해 볼까요? 여기 봐봐요. 구분 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잘라요. 앞에다 건물 동그라미. 자,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뒤에는 토지를 동그라미 쳐놔요. 앞에는 건물이죠. 뒤에는 토지죠.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순위번호예요, 접수번호예요? 접수번호.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게 특히 우리 2번 지문하고 5번 지문이 자주 출제되니까 요거는 그냥 너무 자주 출제되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면 대동그라미
해야만 되죠. 그래서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정답은 몇 번이다? 자, 확인하죠.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 자, 14번 요거 모르면 안 돼. 요거는 요거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저한테 공시법 배웠다고 그러지 마세요. 누구한테 배웠다고 그래요? 박정철 교수님한테 배웠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 등본이 있고 초본이 있어. 그러면 가족 우리 등기부 등본이 있고 등기부 초본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무슨 증명서예요? 자, 전부 증명서가 두 종류가 있어. 전부 증명서가. 자, 첫 번째 전부 증명서 보니까 현재 유효사항 안내요. 근데 전부 증명서에서 현재 소유 현황이 아니라 말소사항 포함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 우리 전부 증명서는 요거하고 3번하고 5번만 있어. 나머지는 일부 증명서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 그러면 요걸 뭐예요? 요건 전부 증명서가 아니라 일부 증명서야. 요거 바꿔요. 일부.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부 증명서는 세 종류가 있는데 현재 소유 현황, 그 다음에 자, 지분 취득 이력, 그 다음에 특정인 지분 세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본 전부는 두 종류가 있어. 현재 유효사항과 말소사항 포함. 근데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 문제를 냈습니까? 기초 중에 기초고요. 근데 여기에서 요거 3번하고 5번을 묶어봐요. 요 3번하고 5번. 여기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무인 발급기라고 써요. 무인 발급기. 자, 무인 발급기는 전부 증명서에 한해서 발급해 줍니다. 일부 증명서는 발급해 주지 않아. 근데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과거에는 요것만 발급해 줬어요. 지금 무인 발급기는 둘 다 발급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현재 유효사항하고 말소사항 포함 요 두 개 전부를 발급해 준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무인 발급기는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 등본에 한해서 발급해 준다. 이러면 틀려요. 무인 발급기는 자, 전부 증명서 둘 다 발급해 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틀렸죠. 전부가 아니라 일부 증명서라는 거야. 이거는 기본이야. 등기부의 종류도 모른다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 확인해 보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번과 관련돼서 정답을 확인했고, 그러면 오답 정리를 해서 특히 무인 발급기와 관련돼서 꼭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15번이네. 자, 15번 문제 겁나게 어려워. 이거 풀었으면 지금 진짜 잘한 거야.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결론적으로 틀려줘야 돼. 맞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봐봐요. 무조건 출제돼. 등기 신청 적격. 자, 등기 신청 적격이란 뭐예요?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이런 거는 애워서 풀 수가 없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옳은 것은 1번 볼까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주식회사 명의로 등기한 경우 잘라봐요. 얘네들은 법인으로서 법인 등기부가 있어. 자, 법인 등기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법인 등기부가 있으니까 대표자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나와 있죠. 자, 여기에 빠져야 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요거 빠져야 된다고. 성명이 있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요거는 법인 등기부에 대표자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이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죠. 법인 아닌 사단, 이게 상당히 중요해. 자, 대표적으로 예를 박찬호 장학회라고 써봐요. 자, 박찬호 장학회는 두 종류가 있죠. 자, 비법인이야. 얘는 비법인이야. 박찬호 장학회는 비법인이에요. 그럼 박찬호 장학회는 비법인으로서 원래는 등기가 안 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등기 명의인가, 등기 신청인을 따로 둬야 돼요. 그러면 등기 명의는 누구냐? 바로 박찬호 그 자체가 돼. 그 자체. 그러면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되느냐? 대표자, 관리자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항상 박찬호 장학회, 밀양 박씨,
그 다음에 불호동, 조기, 축구에 얘네들은 등기 신청인가 등기 명의를 반드시 구분해놓고 문제를 접근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할 때는 사단과 함께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도 같이 기록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2번이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약간 꼬아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을 가보죠. 자, 민법상조합 동그라미 줄 쳐놔봐요. 민법상조합은 법인이 아니야.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명인이 될 수 없으므로 여기까지는 좋아봐요. 조합원의 전원 명의로 여기까지는 좋아. 자, 그러면 여기에다서 해요. 합의로 등기돼. 합유. 그러면 합의 등기 시 지분은 표시할 필요가 없거든. 그럼 여기는 요거 지분이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 그러면 작년에 봐봐요. 합의 등기 시 합의의 지분을 표시한다. 이러면 틀려. 합의 지분은 등기할 필요가 없거든. 합의라는 뜻만 표시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4번은 그러면 3번은 결론적으로 X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4번 지문을 한번 볼까요? 주무관청으로 인가된 취소당한 주택조합은 여기까지 잘라봐요. 자, 요거는 판례에서 인정해 주는 거야. 꼭 한번 잡아야 돼.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판례니까 조심해서 한번 읽어 두셔야 돼요. 여기가 틀렸네요. 자, 태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 태아는 자연인이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요게 이제 태아야. 태아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두 개를 써봐요. 자, 정지 조건설이 있고요. 해제 조건설이 있어. 자, 정지 조건은 우리 민법에서 장차 발생이라고 들어가다. 자, 그러면 태명을 길동이라고 접읍시다. 길동아, 네 앞으로 지금 30평 아파트를 등기해 주려고 그러니 등기가 안 된다. 이게 바로 정지 조건설이야. 자, 길동아, 네 앞으로 등기를 해놨어. 이게 바로 해제 조건설이에요. 그러면 해제 조건설은 등기가 되죠. 등기가 됩니다. 근데 둘 다 살아서 태어나면 별 문제가 없어. 근데 봐봐요. 태아는 상속에 있어 출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태아 명의로 상속을 언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어때요? X죠. 이거는 학설이에요. 판례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그랬으니까 5번도 결론 X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 확인해보죠. 정답은 2번이야. 만약에 요 15번을 문제를 저희가 알고 맞췄다. 그러면 알고 맞췄다면 은퇴도 돼요. 하산해도 돼요. 등기법 다 완벽하게 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꼭 확인할 거. 자, 2번, 3번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러면 4번은 한번 읽어놓고 5번에 대해서 꼭 확인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2번, 아까 3번, 그 다음에 5번. 요 세 개 지문은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잘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16번의 정답 확인했고요. 자, 16번에 대해서 보죠. 가까우리 부동산을 매매하고 올해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일방이 사망하였다. 다음 중 상속 여기에다 줄 서놔봐요. 자, 여기에 상속인 등기라는 거래. 상속인 등기. 자,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랑 같다 다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상속인 등기야. 근데 우리 형님 누님들은 요 가까울만 나오면 가슴이 벌렁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천천히 읽어보면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가까울과 매매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가까울이. 자, 그러면 아부모의 갑이 을한테 이전 등기를 못 해주고 잔금을 못 치러서 자, 갑이 돌아가셔서 자식 갑다시가 있죠. 갑다시가 바로 상속인이라는 거야. 상속인 등기. 자, 그러면 봐봐요. 상속인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등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등기부상은 누구죠? 갑이죠. 신청은 누가 했어요? 불일치하더라도 각하지 않는 A 조건이 있다라는 거. 이게 작년, 재작년에 2.5점짜리 요 의미가 출제됐거든. 그러면 연결해 볼까요? 가만히 한번 봐봐요. 자, 가까이 부동산을 매매하고 다른 일방이 사망했다. 둘 중에 하나는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의 상속인가 을의 등기를 신청하여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을 명의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진다. 맞네요.
이 경우 신청서에 기재한 등기 의무자 표시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지만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로 열고 써요. 하나씩 숙제해놔요. 자, 29조 7호에. 원래는 29조 7호에서 각하해야 되나 각하하지 않는 A 조건이 하나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상속인 등기야. 그래서 우리 단서에 보면 상속인 등기는 제외된다라고 나와 있거든. 자, 그런데 우리 3번을 봐봐요. 가만히 한번 읽어봐요. 마음이 급해서 틀린 거라고. 봐봐요. 어리 사망했대. 어른 돌아가신 분이죠. 근데 봐봐요. 가까울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 얼명의 돌아가신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다. 어때요? X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는 마음이 급한 사람은 잘 안 보인다라는 거야. 그러면 뭘로 돼야죠? 어뢰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아,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등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이거는 심리 상태를 구분할 수 있어. 이제 가까울이 나오면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에 우리 쉬운 문제도 자기가 뭐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틀린다라는 거야. 가까울 나오면 추상적으로 돌변해버리거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4번에 상속인에 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 원인은 상속이 아니라 매매죠. 매매. 상속 등기와 달리 상속인의 등기는 일반 원칙에 따라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단독이 아니에요. 공동으로 신청함으로써 등기 필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 맞네요. 자, 이거보다 더 좋은 문제가 나올 수 없어요. 상속인 등기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정답 확인하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17번 가봐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러면 봐봐요. 갑은은에게 금전을 빌려주면서 물상보증인 줄 알아봐요. 물상보증이 뭐예요? 자, 물상보증인은 책임은 있지만 채무가 없는 게 즉 물상보증인이야. 자, 갑을 을에게 금전을 빌려주면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하면서 물상인 병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 누구 집에다 설정을 해놓은 거죠? 요거잖아요. 갑 동그라미잖아요. 갑.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병이 되는 거죠. 병이 돼요. 병.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이 되겠고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야. 여기에서 당사자는 물상보증인 병하고 갑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요거 뭐예요? 혹시나 그래서 뭐예요? 갑은 아닐까? 막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의외로. 자, 정답은 단순하게 대해서 정답은 3번이 우리가 되고요. 자, 18번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죠. 자, 18번. 자, 인감증명. 자, 인감증명이 왜 자꾸 그러냐면 인감증명 조심해야 돼요. 최근에 바뀐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에다 줄잖아요. 자, 여기 동그라미잖아요. 방문 신청. 인감증명은 방문 신청에 한해서 뭐예요?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감증명이 나올 때는 항상 옆에다 써놔요. 전자신청에는 적용이 없어요. 자, 그러면 1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자, 그러면 등기 의무자인 소유자죠. 소유자가 뭐가 될까요? 읽어봐요. 임대인이 되잖아. 임대인. 그러니까 임대인의 원래 소유권 명의자인 인감증명을 첨부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은 맞네요. 자, 2번 지문과 관련돼서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2번은 조심해야 돼요. 최근에 바뀐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처분 권한의 대리권. 자, 처분 권한 대리인 줄 알아요. 과거에는 뭐예요? 과거에는 우리 임의 대리인과 관련돼서는 본인의 인감증명이었어. 근데 여기 봐봐요. 처분 권한 대리인은 대리인의 인감증명도 제출하고요. 본인의 인감증명도 제출해야 돼. 요거 조심해야 돼. 요게 2019년에 우리가 최근에 바뀐 부분이야.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포인트야. 처분 권한을 가진 대리인의 인감증명도 제출해야 되고 본인의 인감증명도 첨부해야 된다는 걸 요걸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3번 보자.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를 말소한 경우 여기 한번 읽어봐요. 말소하는 경우 가등기 명인의 인감 증명 이거 어떨까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등기 명인의 인감 증명을 반드시 우리가 첨부해 줘야 되겠죠. 자, 당연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가등기 명인의 인감 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자, 인감 증명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몇 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인감 증명. 자, 인감 증명의 첫 번째 원리가 이거예요. 자, 써봐요. 원래 소유권 명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의무자일 때 한해서 제공해 준다는 거. 원래 집주인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돼. 자, 두 번째 인감증명은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출하거든. 그래서 관공서 써놔요. 관공서는 진정성이 확보되거든. 이때는 인감증명 제공액수. 사실 요 1번하고 2번을 우리가 해놓으면서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두 개를 꼭 따와야 돼. 그래서 두 개를 우리 두 개를 미리 암기를 해놓으라고. 자, 그러면 3번 써요. 4번. 요거 두 개를 딱 써놔봐요. 자,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등기, 소유권 이해 권리 말소 등기. 자, 그러면 요 3번과 관련돼서는 우리 뭐예요? 요 이전 동그라미. 이전 앞에 소유권 이해 권리가 붙으면 요때는 제공 X예요. 요때는 대표적인 부기 등기거든. 그래서 부기 등기 제공 X야. 자, 그다음에 말소 동그라미 쳐놓고 소유권 이해 권리의 말소. 요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은 1번, 2번, 3번, 4번을 우리가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딱 한 번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바뀐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 문제를 낸 이유는 요 2번도 2번이지만 자, 요 4번 때문에 제가 그런 4번. 요 4번이 중요한 지번이에요. 자, 봐봐요. 자, 소유권 말소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 의무자인 저당권자의 등기 필정보가 없는 경우. 자, 없는 경우 동그라미 쳐놔봐요. 없는 경우. 그럼 없는 경우 제공하려고 그랬더니 재발급이 안 돼. 절대 재발급 안 해줍니다. 재발급 X야. 그럼 등기하는 그러면 확인 조서를 작성했어. 확인 조서. 자, 등기 필정보가 없어요. 제공하려니까 확인. 그러면 자, 몸으로 떼워요. 몸으로 떼우면 출석이죠. 그러면 변호사 법무사에 가서 확인 공정을 받으면 돼요. 여기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들어간다고. 근데 확인 조서를 보니까 봐봐요. 요거 요렇게 되겠어요. 봐봐요. 이게 확인 조서. 여기 인상착의란이 있어. 인상착의란. 자, 신체적인 특징을 몇 개 적어놔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등기소로 가서 확인 조서를 작성해서 제공했습니다. 요즘 코로나죠. 제가 자꾸 이거 그러면 등기관이 저의 얼굴을 봐요. 요거 인상착의라고 맞다고 비교해요. 둘이 쑥스럽잖아. 근데 요게 뭐예요? 확인 조서에 대신할 경우에도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틀렸다는 거야. 반드시 첨부해 줘야 돼. 이거는 과거에 첨부하지 않았거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4번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야. 자, 애국인의 경우는 대한민국 공정인의 공정 또는 제 공건의 공정을 받아 인감증명에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정답은 확인해 보죠. 역시 정답은 4번이라는 거. 요 4번이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오래 끼차고 들어갈 수 있어. 4번 요거 잘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19번 문제. 다음 중 대지권 등기가 경륜한 후 동그라미잖아요. 이것도 한번 샘플을 딱 잡아놔야 돼. 집합 건물에서 작년 재작년에 지분으로 들어가서 2.5점짜리야. 자, 봐봐요. 자, 옆에다 이렇게 그려놔요.
자, 이렇게 그려서 자, 완전 오늘 요 19번은 완전히 이해하고 가셔야 돼. 자, 이렇게 혼인신고합니다. 묶어요. 자, 건물이죠. 자, 여기에 대지권 등기야. 자, 이렇게 아까 묶어놓는 게 이게 대지권 뜻의 등기야. 자,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대지권 뜻의 등기란 건물에서 출발이죠. 토지부터 출발했네.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는 건물이고 여기는 토지죠. 그래서 아까 접수번호가 탄생하게 되는 거고 대접이라는 거. 자,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연습을 요거 딱 한 번만 해요. 맨날 뭐 생각을 안 하고 외우려고 그러니까 이 문제만 나오면 쩔쩔매는 거지. 자, 봐봐요. 대지권 등기 여기 옆에다 써요. 전. 대지권 등기 전이라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언제든지 분리처분이 가능해. 대지권 등기 후라면 이제 결혼 혼인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특징을 이렇게 적어놔요. 한 번만 딱 잡아놔요. 요거. 자, 그러면 이제 혼인신고 했어.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는 봐봐요. 건물의. 요거는 건물만이야. 건물만. 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당연히 건물에 등기하면 토지에도 미치니까 요거는 가능하죠. 옵니다. 근데 만약에 건물만의 소유권은 처분 권능이 있어. 처분 권능. 만약에 건물만이라고 소유권 한다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강제 이혼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안 돼요. 그러면 요 자리, 항상 요 자리하고 요 자리만 보면 되겠네. 자, 그러면 봐봐요. 건물만의 저당권은 안 돼. 처분 권능이기 때문에. 건물만의 임차권 돼. 임차권은 사용수익이거든. 그러면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뭘 찾으라는 거다. 용의권을 찾아라. 이 말하고 똑같거든. 자, 봐봐요. 건물만이죠. 만이에요. 자, 특정을 했죠. 건저당 처분 권능이 있네. 안 돼. 처분 권능이 있어서 이혼시키는 거야.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2.5점짜리고. 자, 소유권도 처분 권능이 있네. 자, 전세권은 사형수익. 그러면 정답은 바로 3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감유하고 소유권 이전은 둘 다 처분 권능이 있어.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다. 뭐부터 찾아라? 용의권을 찾아라. 이 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문에서 풀 수 있도록 자기가 연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역시 3번이죠. 이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찾아라? 용의권을 먼저 찾아라.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잘 해놔야 돼요. 나오는 게 똑같아. 계속 이제 반복이 된다고요. 자, 이제 20번을 한번 풀어보죠. 다음 중 건축물 대장에 각 건물을 올 건물에 합병한 등록을 2018년 8월 1일 한 후 건물에 합병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게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거 올해 별표 5개짜리야. 이게 나올 가능성이 유력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1번에 올 건물의 소유권 등기 명의는 건축물 대장의 건물에 합병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자, 동그라미 쳐놔요. 몇 개월이죠? 1개월이네. 자, 이 말은 결론적으로 우리 아까 배웠던 표제부. 표제부는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건물 동그라미. 자, 지금은 과거에는 건물을 신경 써야 되지만 지금은 여기에다서 토지든 건물이든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하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토지든 건물이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내고요. 자, 합병 등기를 신청한 경우 올 건물에만 저당권 등기가 존재하는데, 자, 여기 줄 쳐놔봐요. 자, 저당권 합병할 수 없죠. 그러면 저당권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그의 승낙서에 선부하면 합병 등기가 허용된다. 이런 거 틀렸어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아까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거든. 그래서 정답 몇 번?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요 문제. 과연 요 문제 때문에 이제 등기법에서 출제될지, 우리 지적파트에서 출제될지 기초가 주목이 되고요. 그러면 4번 지문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각 건물에만 전세권. 여기에다 만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전세권이네. 전세권은 부동산 일부도 가능하고 전부도 설정이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건물 합병 등기가 허용된다. 맞네요. 자, 등기한이 합병 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지체 없이 빨리 나가야 되겠죠. 지체 없이 건축물 대장소 관청에 알려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고요. 자, 한번 확인해 보죠. 정답은 3번이 되죠. 올해 기출문제가 요 20번 문제를 약간 틀어서 올해 문제가 나올. 이게 과연 등기법 파트에서 나올지. 자, 등기법 파트에 나오면 건축물 대장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지적 파트는 토지죠. 토지 대상이. 그러니까 요 20번을 반드시 우리가 정리해 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조심해서 달아놔야 되고요. 자, 21번을 보죠. 다음 중 등기한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등기 중에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것. 이거 조심해 놔야 돼요. 자, 옆에다 써놔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개미야. 개미를 3등분하면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옆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봐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영역 싸움을 한번 해보죠. 한 번만 생각하면 돼, 이거는. 한 번만. 자, B가 이 집에다 가등기를 걸어놔서 처분할 수 있죠. CD. 자, 올라갑니다. 순위가 소급하죠. 그럼 여기에다 영역 싸움 해놔요. 자, 이거 이제 구분을 한번 해봐요.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거네. 살아남아요. 가등기 상에 이루어진 거네. 살아남아요. 요거야, 요거. 요 영역. 자, 중간 처분의 등기는 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야 돼야 돼. 자, 양립 가능하면 이때는 존속이 돼요. 존속. 양립 불가능하면 죽여. 그래서 직권 말소. 그러면 지금 자, 가등기 중간 처분의 등기와 직권 말소 대상은 요 부분에 대해서 양립이 불가능할 때만 직권 말소거든. 그러면 일단 요런 단어를 찾아보죠. 자, 전에 상해.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죠. 항상 가등기는 정해, 상해, 중간 처분의 등기. 이걸 구분을 해 놓을 필요가 있어. 자, 그럼 벌써 째려봐요. 자,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거 고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눈에 뭐가 보여요? 전에. 그렇죠? 자, 전에 이루어진 것은 말소 대상이 아니거든. 이렇게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2번이네. 2번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21번도 우리 가등기에서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 바로 21번 문제의 행태가 됩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2번이다. 그래서 이걸 한번 지었을 때 저희가 자, 이렇게 요걸 딱 그래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돼. 자, B가 이 집에다 가등기를 해놨다. 처분할 수 있다. CD. 그러면 가등기에 대해서 본등기하면 소급하는구나. 전에, 상해, 중간, 처분의 등기. 요 그림을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21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22번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죠. 참 이것도 힘들어. 이거 풀었으면 이제 은퇴해도 돼. 22번. 요 문제는 상당히 레벨 중에 상이야. 자, 그럼 봐볼까요? 다음 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 자, 1번 볼까요? 각각 을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매매 계약서를 첨부하여 여기에다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여기 토지, 건물이네. 자, 매매 계약서, 매매 동그라미. 자, 매매는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 제공해 줘야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 봐봐요. 부동산이 몇 개예요? 부동산이 지금 몇 개예요? 2개죠. 토지와 건물. 그러면 매매 목록도 첨부해 줘야 되겠네. 매매 목록 줄쳐놔요.
자,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일 때 첨부해 주거든. 2개 이상일 때. A적으로 부동산이 한 개라도 매도인가? 매도인이 복수인 경우. 자, 매수인이 복수인 경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2가지 서류가 묶인 거야. 자,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뭐예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금인 계약서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의 대상이 되며 부동산이 2개니까 뭐예요? 원칙 2개 이상. 무슨 목록? 매매 목록을 첨부해 줘야 돼.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요거 참고용으로 올해 매매 목록보다는 얘가 나올 가능성이 커. 자, 공동담보 목록. 이걸 조심해야 돼. 공동담보 목록은 부동산이 5개 이상이야. 자, 누가 작성하는 것으로, 등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 요 5개를 3개로 장난을 쳤거든. 공동담보 목록은 부동산이 몇 개 이상? 5개 이상이야. 누가 작성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등기관이. 이렇게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거야. 자기가 생각을 못했다고 그런다면. 근데 공동담보 목록과 매매 목록에 공통점이 있어. 이렇게 써놔요. 영구 보존 장부가 돼. 영구 보존 장부가 돼.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참 이거 하나 보세요. 자, 2번도 깜빡 잘못하면 속아요. 자, 봐봐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한매 특약 등기 잘라요. 동시 신청이에요. 자,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와 관련돼서는 하살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 그렇죠? 자, 그러면 하살이 그러면 요거예요. A가 B에 건물이 있는데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것. 이게 한매 특약 등기거든. 근데 봐봐요. 한매 특약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므로 동시 신청해야 돼. 근데 동시 신청해야 되는데 한매 특약 등기는 부기 등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 뭐예요? 하나의 순위 번호가 아니라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부기 등기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는 하나의 순위 번호라는 것은 주등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틀렸다는 거야.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2번은 결론적으로 X가 되는 거네. 자, 우리 공유물 분할 판결 엄청나게 중요한 판결이야. 공유물 분할 판결은 우리가 요거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 중에 유일한 형성 판결이 있어. 시험 범위. 자, 공유물 분할 판결 동그라미.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 신청이야. 단독. 그러면 판결이 확정된 후 성사한 응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하지만 조심해야 돼요.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성사한 자도 할 수 있고 패소한 자도 할 수 있어. 그러면 패소한 피고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 틀린 거야.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패소한 자도 가능해요. 패소한 자 공단 기억내야 돼. 그래서 3번은 결론적으로 X가 되겠고요. 자, 3번 지문도 자주 출제되고 1번, 2번 이런 지문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지문이고요. 3번도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 4번 지문에 대해서 확인해 보죠. 자, 건물의 일부. 자, 봐봐요. 요 전세권 줄 쳐놔봐요. 전세권. 자, 전세권이네요. 자, 그럼 건물의 일부분에 대해서 일부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틀렸다라는 거네. 없지만이 아니라 있지만. 자,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지분이든 공유지분이든 합유지분이든 절대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4번은 지문이 바뀌었네요. 건물의 특정 일부분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지만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라고 나와야 돼. 그래서 요 4번 지문도 단골 메뉴고요. 자, 진정의기, 요거는 이제 5번 지문을 분석해보자. 요거 한번 따져봐요. 이제부터 요거는 따지는 연습을 해. 자, 거래 밑에다 써요. 자, 토지거래 과정은 거래, 계약이어야 돼. 계약이면서 대가성이 있어야 돼. 그러면 계약 중에서도 유상이든 무상이든 자, 그러면 계약과 예약, 유상 계약과. 자, 유상.
자, 예약에 한해서 제공해줘. 유상 계약 예약. 자, 플러스.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돼. 이전해야 돼요. 근데 대상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 자, 소유권하고, 자, 소유권하고 지상권밖에 없어. 이렇게 써서 앞으로 토지거래허가증을 제공하는 거, 제공하지 않는 거 외울 게 아니라 이걸 딱 논리적으로 성립을 해놓으라고. 자, 그러면 토지거래허가증은 유상계약과 예약, 소유권 이전, 소유권과 지상권에 한해서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해줘.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이렇게 놓고 가서 따지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앞으로 가서요. 자, 소유권 맞네. 근데 진정명의회복 등기 줄잖아요. 진정명의회복 등기랑 계약이 아니거든. 계약이 아니거든. 계약 X야. 그러니까 계약이어야 되거든. 근데 그러면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토지거래가증을 제출한다. 어때? X.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가서 요 5개 지문을 자기가 답을 외우지 말고 저처럼 이렇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한 번만 오답 정리해 두면 돼. 그러니까 2번 풀면 머리가 정말 맑아져요, 나중에.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답 확인하러 가야죠. 1번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번과 관련돼서 5개 지문 참 조심할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23번 종착점이 오네요. 자, 영유물건이 나오네. 영유물건. 특히 얘네들을 할 때는 우리가 필요적 기록사항을 잡아야 돼. 자, 써요. 자, 그러면 영유권이 시험 범위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 기본서 정리할 때 5개를 중요하라고 그랬죠. 자, 지상권. 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 임차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영유권 그러면 우리가 5개 정도가 시험 범위야. 지역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구분지상권, 임차권. 이렇게 써서.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봐봐요. 자, 이거를 하나씩 이해를 해줘야 돼. 자, 지역권이에요. 지역권. 자, 지역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면 요역지 얼구, 요역지 얼구. 여기 한번 봐봐요. 요역지 줄잖아요. 자, 그러면 성역지 줄잖아 봐요. 자, 오늘 확실히 이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자.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길이 없죠. 그러니까 길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역지. 자, 요거는 길 하나 내주세요. 그래서 성역지가 되네. 성역지. 자, 길은 누가 줬어요? A가 이렇게 줬죠. 그럼 당신이 여기로 오라는 거야. 그래서 등기는 여기서 이루어져. 그래서 성역지는 신청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자, 근데 요역지는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등기관이 알아서 등기를 해줘. 그래서 요거는 직권 등기로 이루어져. 자,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이해되면 그냥 요거는 읽어봐요. 요하고 직. 그래서 요직 숙제 놔야 되고. 자, 성역지는 요게 시옷이니까 신청. 그러면 봐봐요. 이걸 바깥치기 해놨잖아. 지역권 선정 등기를 신청하면 요역지가 아니라 성역지가 된다는 거야. 성역지 기록하고 등기관은 직권으로 성역지가 아니라 요역지에다 직권으로 지역권 등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성역지와 요역지를 살짝 바꿔치기 해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은 결론적으로 X네.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해야죠. 그렇죠? 자, 성역지는 일부도 되고 전부도 될 수 있죠. 한번 봐봐요.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성역지 줄 찾아봐요. 성역지는 한 필에 전부이어야 되지만 자, 요역지는 한 필에 일부도 무방하다.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성역지는 전부 일부,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이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에 농지예요, 농지. 농지 지상권은 할 수 없지만 틀렸다는 걸 할 수 있네. 농지 지상권은 농지하고 절대 안 친하는 게 있어. 뭐죠? 전세권이야. 그러면 농지에 대한 지상권은 설정할 수 있지만 전세권은 설정할 수 있다. 요 3번이 그래서 또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4번 지문은 우리 한번 봅시다. 요거는 민법에 어떤 와인드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이런 것은 주워 먹고 나와도 돼요. 자, 그러면 4번 한번 볼까요? 4번 한번 읽어봐요. 자, 일단 요거 잡아야 돼. 건물. 자, 법정 경시는 건물에만 인정되지 토지에는 인정이 안 돼. 그럼 요걸 토지로 건치면 또 X가 돼. 법정 경시 밑에다 187조라고 써요. 187조가 뭐예요? 자, 처분하려면 등기하라는 거죠. 그럼 봐봐요. 법정 등신 경우에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봐봐요. 187조. 자, 처분했죠.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등기를 갖춰야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4번은 틀린 지문이 아니네요. 맞는 지문이죠. 법정 승신은 그러면 몇 조다? 187조라는 걸 잡았어야 돼. 그러니까 187조를 이렇게 꼬는 거야, 이게. 뭐 맨날 187조 노래방 불러면 뭐 해? 자, 그러면 187조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처분하려면 전세권을 처분, 저당권은 처분 권능이 있거든. 전세권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변경 등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이 조건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네. 자, 그러면 5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볼까요? 자, 5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분필 등기를 거치지 아니하면 잘라봐요. 한 필의 토지 일부 전세권.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니까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하고 전부에도 설정이 가능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분필 등기 토지 일부의 전세권 설정 등기는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등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는 거네. 아까 부동산 일부에 용익권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부동산 전부에도 용익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자, 요약집에서 그 도표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의 일부, 권리의 전부 이게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4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가 왔네. 자, 24번과 관련돼서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 한번 틀린 것은 여기에다 한번 써봐요. 자, 밑에다 써놔도 되고 담보권 등기라고 써봐요. 자, 담보권 등기 해봐야 시험 범위는 5개밖에 없어. 5개를 자기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저당권이라고 하나 써요. 자, 두 번째 건저당권. 세 번째 공동저당. 네 번째 채권 담보권. 자, 다섯 번째. 자, 아까 했던 권리질권. 그러니까 지금 왜 담보권, 요 문제는 담보권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저당권 문제예요. 건저당권, 그 다음에 공동저당, 채권, 담보권, 권리질권. 이게 시험 범위야. 나머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 5개를 생각하면서 요것도 24번 문제 5개 지문 빈출 지문이야. 외우지 말고 하나씩 따지는 연습을 우리가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자, 담보권, 저당권, 건저당권, 공동저당, 채권, 담보권, 권리질권. 자, 그러면 분석하러 가보죠. 자, 그러면 1번에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 자, 여기에다 줄 서놔봐요. 자,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해야 돼. 그러면 봐봐요. 아직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봐요. 아직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죠. 여기에 대한 이 부분에다 하설해놔요. 채권 평가액을 반드시 기록해줘야 돼. 이 채권이 얼마 가는지 채권 평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한번 이해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전 동그라미. 자, 저당권 하살표. 그렇죠? 그러면 저당권이 이전됐대. 그러면 이렇게 써놔요. 수반성이라고 써봐요. 수반성. 자,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 물건도 이전해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예요? 자,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놨다고 생각해봐요.
B가 C한테 넘겼죠. B한테 C한테 넘겼어. 이게 바로 저당권 이전 등기거든. 이때 저당권 이전 등기는 B하고 C가 계약 당사자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채권 승낙서는 이때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어.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이기 때문에 B와 C. 그러면 결론적으로 채무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결론 X가 되는 거네. 이때는 민법에서도 자주 출제돼. 이때는 첨부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잡을 거는 저당권 이전 등기네. 저당권 이전 등기 앞에 이렇게 써놔요. 부기 등기거든. 부기 등기. 부기 등기. 그럼 부기 등기는 결론적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도 없거든. 아까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등기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번은 결론 X. 첨부해야 된다. 틀렸어. 자, 여기에다 동그라미 쳐놔요. 기간이야. 기간은 여기에다 줄 쳐놨어요. 할 수 있다. 기간은 필요적 등 기록사항이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래서 기간은 등기할 수 있다. 만약에 기간이 등기되면 제3자의 계기는 힘이 생겨. 그래서 기간은 그러면 써놔요. 기간은 언제나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언제나야. 언제나.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질권이죠. 질권 앞에 저당권부 채권 뭐예요? 채권 줄잖아요. 그러면 요 저당권부에 대한 채권액을 반드시 기록해 줘야 돼. 그래서 채권 최고액도 등기할 수 있다. 맞네요. 맞아요. 한번 자기가 이렇게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지문에 대해서 자, 그러면 5번 지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피담보 채권의 일부 양도. 자, 여기까지 잘라요. 잘랐어요? 자, 여기 봐봐요. 요 일부 양도 동그라미. 그럼 얼마를 금액을 양도했는지 보여요. 여기에다 살펴놔요. 양도액은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맞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읽어놓으면 돼. 근데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이게 24번의 담보권과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는 긴출 빈도니까 요거 한 번만 생각. 애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포인트 한 번 잡고 그러면 한 번만 잡아놓으면 두 번 다시 안 잡아도 돼요. 그래서 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화이팅. 그러면 화이팅이라고 쓰면 말 짧다고 그럴까봐 화이팅이고요. 아까 탐핑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모의고사 끝나면 이 포자가 조숙이 돼. 그래서 탐핑이라는 것은 중국말로 자포자기라는 뜻이야. 탐핑 쪽이 되지 말자. 이게 오늘 주요 골자입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시장하시는데 뭐요? 끝까지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모의고사 그러면 이렇게 가서 자기가 한번 오늘 같이 풀어봤잖아요. 한 번 더 자기가 혼자 가서 풀어보라고. 그러면 오답 정리 한 번 하면 다음 주 요번에 30점 맞았으면 다음번에 모의고사 받으면 6, 70점으로 뛴다고. 그래서 오답 정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자, 5월 달에 못 본 사람은 6월 달에 뭐 잘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 하시고 우리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